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안준영 사무관입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주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혁신 성장이라고, 내용은 거창한데,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은 뭐 그렇게 뭐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은 곧 기회의 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양관광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여쭤보면 저도 좀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공간적 측면이랑 행태적 측면에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동안의 관광 정책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또 해양관광에 나서다 보니까 공간적 측면에서 문체부와 또 우리 해수부가 많이 좀 접합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때로는 힘을 합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거는 우리 거다, 또는 뭐 이거는 문체부 거다, 이건 해수부 거다,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 주로 얘기를 나눠볼 때 공간적 측면에서는 바다 위에서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 활동을 해양 관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해양 관광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조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해양관광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UN 세계관광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라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개 중에 해변, 스포츠, 생태, 농어촌 관광, 크루즈 관광 등 6개 분야가 모두 해양 레저 관광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OECD에서 2016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OECD 보고서를 보면은 해양 관련 산업 중 해양 레저 관광이 두 번째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2030년에는 1위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레저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 관광 트렌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바닷가에 관광을 간다 하면 주로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거를 많이 생각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여름에 단순히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을 즐기고 그쪽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을 먹고 그렇게 즐기는 단순한 형태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해양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 순위도 이에 맞춰서 늘고 있는데요.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32위권 정도의 관광 경쟁력 순위가 2017년에는 1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 산업이 전체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또 특히 해양 관광 쪽은 좀 더 그 관광에 체류하는 시간도 길고, 또 지불하는 비용도 일반 관광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해양 레저 관광 수요는 어떻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뭐 크루즈, 서핑, 그 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수중 레저 이렇게 네 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4만 4천 명 정도인데, 중국 크루즈 관광객 대비 뭐 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중국이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뭐 단순히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인구 대비해서 봐서도 중국보다 약 뭐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즈 관광의 전체적인 수요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서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여름뿐만이 아니라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서핑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이제 그 2014년에는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서핑 인구가 불과 3년 만에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0만 명 정도가 서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17년에는 20만 명이었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18년에는 3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핑 이외에 서핑까지 포함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다 살펴보면은 2013년에는 72.3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95만 명, 30%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접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그 스킨 스쿠버 또는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죠. 이제 수중 레저 인구도 지금 총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중 레저 인구가 108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것도 2015년에 비해서 불과 1년 만에 한 40% 정도 증가한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요가 없지 않느냐, 또는 성장세가 더디지 않을 것인가,
이런 뭐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성장세는 굉장히 높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가장 뭐 많이 이렇게 해양 관광하면 떠올리시는 게 요트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해양 레저 선박 등록된 기준으로 살펴보면 맨 아래에 그 인구 대비 해양 레저 선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척당 인구가 한 척당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느냐인데 지금 뭐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뭐 요트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 비해서도 지금 한참 뒤처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요트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여름엔 태풍 불고 겨울엔 추워서 요트를 많이 안 타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렇게 위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그 기후 상황이 굉장히 흡사한데 아직 일본보다도 많이 지금 수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양 레저 관광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있느냐. 뭐 강점은 흔히 말하듯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는 해수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관광 시설들이 대부분 낙후되는 상황입니다. 뭐 부산이나 뭐 일부 좀 유명한 해양 관광지를 제외한 곳에서는 대부분 뭐 아직 뭐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민박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이고요. 또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기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한류도 확산되고 또 동북아 관광시장 전체가 성장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 뭐 사드 사태 때문에 크루즈가 중국발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입항을 안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한 뭐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좀 관광 수요가 좀 널뛰기를 한다는 게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해양 레저 관광의 약점은 그 심한 계절적 편중 현상입니다. 지금 국내 해양 관광 활동 참여 시기를 보시면 7월, 8월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나머지 시기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 기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계절 편중이 심해지면은 7, 8월에 흔히 말하는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죠. 그 수요가 몰리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또 많이 뭐 예약 전쟁이나 이런 것도 벌어지면서 좀 관광 활성화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사계절 내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나 콘텐츠, 산업, 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계절 그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냐? 먼저 2014년에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어촌관광, 마리나, 크루즈 이렇게 세 개 크게 꼭지를 나눠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요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이게 좀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관광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화하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는 해양레저과가 담당하고 크루즈 산업은 해운물류국이 그리고 그 마리나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해양관광만 전담하는 부서로 해양레저관광과를 작년 4월에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정한 해양관광 활성화 대책을 경제관계장관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잠깐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오니 제가 설명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가면 이제 서핑이나 뭐 다른 이렇게 노를 젓는 뭐 패들보트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즐기는 모습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스노클링 하는 장면도 많이 보이고요. 예전에는 다 이게 동남아나 뭐 괌 이런 데 가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뭐 다양한 모습으로 바다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에서는 우리나라 바다 특성에 맞춰서 7대 권역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권역마다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를 마련해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3년까지 1,000만 명의 해양 레저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3,000개가 작아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수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역별로 우리나라 바다는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같은 경우는 넓은 갯벌과 다양한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고 따뜻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춰서 수도권, 서해안권, 제주권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 바다를 7대 권역하고 있고요. 부산은 이제 대도시를 끼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친수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7대 권역마다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주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산에는 마리나형 해서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서 뭐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고 또 안에서 실내 서핑도 할 수 있고 해양 레저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복합 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바닷속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강원도 고성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중 레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중 레저 활동 지원 복합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 사업비 약 410억 원 정도 규모의 실내 다이빙장도 조성하고 다이빙 장비를 보관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주도 문섬은 그 수중 레저를 즐기는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외국 바다를 들어가 보면 산호가 있더라도 대부분 흰색이거나 회색 일변도인데 우리나라 제주 바다는 뭐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인데 대신 수중 레저를 지원하는 변변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도 총 사업비 400억을 들여서 수중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그 해양 치유 산업이라는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휴양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아토피 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과 휴양이 복합된 치유와 휴양이 복합된 센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달라소풀이라고 해서 일반 해수풀과는 다르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해수풀이 생기고요. 또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재활센터, 또 R&D 지원 센터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해양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은 제일 큰 규모의 총 사업비 480억을 들여서 그 우한부두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에 마리나 비즈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트 계류 시설과 함께 요트에 대한 서비스, 뭐 수리뿐만이 아니라 보험, 유통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만들게 되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조금 이제 더 컴팩트한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부산이 뭐 주로 보험, 유통, 뭐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포괄한다면 통영은 인근 거제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선박 제조나 수리 쪽에 조금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7대 권역에 11개의 거점을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 11개 거점 조성을 해서 그 거점을 연결한 K-오션 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걸 바다 둘레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권역별 거점뿐만 아니라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지 그리고 그동안 운영 중인 마리나 또 어촌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그 요트를 이용해서 뭐 한 반나절만 이동하면은 이렇게 권역을 찍을 수 있게 큰 바다 둘레길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이렇게 U자형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군산에 있는 그 선유도 근처에 그 고군산 군도를 그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레저 선박 항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권역에 11개 거점을 조성을 해서 또 해양치유 시범지구는 총 전국에 4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고 17년 580만 명이었던 해양 레저 관광객을 1,000만 명 달성하는 게 해양수산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 또 이로 인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